좋아요, 구독.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두 번째 시간 2번 국면입니다. 2번 국면인데 자료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자, 1번 국면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이제 후퇴 시장. 그리고 2번이 왜 중요하냐면 20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유수의 경제학자들 약 80%가 일단 얘기를 하고요. 저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그 틈에 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도 침체가 오리라고 일단은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자, 여기에서 이게 뭡니까? 2번 국면. 그 침체가 2번 국면인데 이게 2023년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올 겁니다. 예, 거의 80%의 경제학자들이 지금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2번 국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자, 파월인데요. 그렇죠? 파월인데, 예. 자, 파월이 지금 2022년 12월 30일 최근에 브루킹스 경제연구소에 연설을 할 때도 이 얘기를 꼭 했어요. 어떤 이 얘기가 얘기죠? 사실은 이제 잭슨홀 미팅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일단은 몇 개월 동안 하고 있고 최근에 12월 30일에서도 연설에서 이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그래프를 일단은 좀 보도록 하죠. 자료 네. 잠깐 내리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강조드리는 구인이직 보고서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구인이직 보고서인데 자, 요거를 보시면요, 여러분. 자, 그 섹터를 제가 조금 나눠 볼게요. 자, 여기를 1번이라고 치고요. 1번이라고 치고 여기 지금 코로나 이후죠? 코로나 이후를 제가 좀 잘못 그렸습니다. 이렇게. 네. 이걸 2번이라고 일단은 치겠습니다. 네. 많이 살아났네요. 네. 1번 같은 경우에 늘었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늘었습니다. 예. 이게 뭐가 늘었냐면 구인입니다. 구인.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을 원하는 게 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목하실 거는 뭐냐면 1번과 2번은 자, 기울기도 다르지만 이 기울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1번과 2번이 뭐가 다르냐? 자,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성질 자체가. 왜냐? 자, 이 회색은 우리가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데, 그렇죠? 자, 2000년대 이 회색도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회색은 경기 침체예요. 자, 지우고 자, 1번 경기 침체가 있었고 2번 경기 침체가 있었고 3번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1번의 경기 침체는 뭐였나요,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있었죠. 예, 닷컴 버블이 있었고 두 번째는 9.11 테러도 있었고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리만 브로더스 사태로 대표되는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미국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3번은 코로나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렸던 섹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그려드리면 자, 2번 상에서의 섹터와 이 3번에서의 섹터는 완전히 다르다. 그 성질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를 1번 박스라고 하고 이거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번 박스는 어때요? 확대 정책에 의해서 확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뭡니까? 기업에서, 공장에서 노동자들 더 많이 원하겠죠. 그래서 구인이 더 많았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신세계 리턴즈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2번의 구인은 틀리다 이거예요. 왜요? 코로나가 굉장히 깊숙이 침투를 했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 든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15년간 거의 13년간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은퇴자들이 은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이민 정책. 그렇죠? 미국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뭡니까? 다 봉쇄를 해버렸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1번은 경제활동, 경제를 붐업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인이 늘어난 거고 자, 여기 2번은 뭐예요? 인위적으로 공급이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게 오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1번과 2번 양성이 완전히 달라요. 자, 이게 어떤 은퇴를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해고를 당해서 은퇴를 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민 정책을 막았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직장을 떠난 해고자들이 다시 직장에 복귀를 해야 하고, 미국을 떠났던 이민자들이 다시 미국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임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자, 요거 차트 잠깐 내리겠습니다. 차트 네. 잠깐 내리고 자료 일단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파월은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연준이 거죠. 이제 물가 그리고 고용 이 두 가지에 또 중점을 두고 보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잠깐 보면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도 원래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최근 50년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네. 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보이시죠? 예. 자, 구인이 이렇게 많이 돼 있어. 그리고 경기가 일단은 조금 불안한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겁니다. 구인 보고서와 실업수당과의 갭 차이가 지금 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왼쪽 보시면 엔드 타이틀 42라고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타이틀 42라는 이제 법 조항이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트럼프 때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조항이냐면 우리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오잖아요. 이민자들이 일단은 건너오는데 이 이민자들을 그냥 추방할 수 있는 내용이 추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타이틀 42입니다. 타이틀 42라는 법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이걸 무시하고 이민자들을 받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근데 최근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자, 이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반려를 했느냐? 이것은 법 조항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위 법원에서부터 판결로서 올라와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민자들이 지금 트럼프가 제정한 이 그 타이틀 42라는 이 조항 때문에 이민자들이 아직도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소송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려면 2년, 3년, 5년 걸립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타이틀 42라는 법 조항이 지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민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자, 이게 탈피가 되려면 수년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미국이 자, 이민자들이 지금 필요해요.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임금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 돼요. 수요는 침체 때 이제 감소가 되기는 하는데 공급이 지금 워낙 적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가 낮게 책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민자들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포커스로 좀 보셔야 되고, 자, 오른쪽 보시면 노동에 대한 그 공급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여기에서 지금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민 노동자들이 어느 직종에 지금 미국에서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자, 빨간색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불법 체류자들, 그리고 파란색은 뭡니까? 합법적인 체류자들입니다. 자, 1위가 뭔가요? 1위가 여기 보이시죠? 하우스홀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부입니다, 여러분. 가정부가 합법이든 불법이든지 간에 46%를 차지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창궐을 했는데
누구 먼저 해고를 하겠습니까? 자, 꽁꽁 묶고 있죠. 그래서 외부인들을 집 안에 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부들이 굉장히 많이 해고를 당했다. 가정부하고 여기는 여러분 한 가지 좀 추가된 게 왜 미국은 이제 정원, 잔디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잔디를 깎는 그런 노동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노동자들이 전부 다 지금 해고를 당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염색 공장이나 가죽 공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염색 공장이나 가죽 공장에 많이 취업을 하시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36%입니다. 36%. 그 다음에 농업도 있고요. 농업도 있고, 자,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건설이죠. 건설 부분 노동자들도 25%가 된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미국 내에서 이민자들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런 그 가정부나 아니면 잔디를 깎는 노동자들이 다 해고가 됐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 그래서 뭡니까? 구인 보고서와 실업수당과의 갭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갭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서 이제부터는 이게 사실은 그 타이틀 42조항은 정치적인 영역은 맞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경제와 버무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침체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 침체의 시장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침체 시기에서 뭐를 또 봐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구인이직 보고서 보셔야 된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자, 구인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파월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 지금 구인이직 보고서는 1대 1.7. 아직도 1대 1.7입니다. 내가 1을 원하는 사람은 1. 내가 1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1이고요. 나를 원하는 기업은 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고 파월도 지금 수개월 동안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다라는 이것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고 오히려 비농지표가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비농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입니다. 그렇죠? 고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일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이요. 네. 고용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고용은 떨어지고 있지만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는 여전히 높다. 하지만 임금 인플레이션도 낮아지면 이 침체에 관한 노동시장에 큰 변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비농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지속적으로 일단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바로 이제 나왔죠. 노동시장의 끝판왕인 이제 실업률 일단은 나왔습니다. 실업률 나왔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죠. 예, 3.5%. 거의 이제 역대 최저. 제가 일단 자료를 준비한 게 1950년대부터 일단은 준비를 했는데 1950년대부터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최저를 찍고 있습니다. 예, 최저를 거의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가 일단은 관건이다. 예,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관건이다. 근데 제가 가이드는 일단은 잡아드렸죠. 지금 현재 실업률이 3.5%입니다. 실업률이 3.5%인데 이게 4.5%에서 5% 정도는 가야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저는 이거를 6.5%까지 일단은 좀 보는데요. 6.5%까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6.5%까지 보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5에서 5% 정도 가야 어떤 금리 인하, 금리 동결이 아니고요. 경기가 진짜 너무 어렵고 경제가 너무 침체돼 있으니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올리자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거다. 이 실업률이 얼마냐? 4.5에서 한 5% 정도 일단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실업률 6.5%까지 일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요소에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특히나 지금 현물 갖고 계신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침체 후에는 어디로 넘어가나요? 3번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1번은 뭡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하강시키는 국면. 2번은 뭐예요? 침체의 국면. 3번은 뭡니까? 3번은 회복의 국면이죠. 예. 그러면 현물 갖고 계신 분들은 혹은 현물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침체의 끝, 회복의 시작, 여기에다 맞추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것을 보는 후행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실업률이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많이 보여드린 자료인데 짧게 하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침체 시기 인플레이션과 2년 후의 인플레이션이다. 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2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기설을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14개월에서 20개월 주기설이 있다. 금리 인상 후에 혹은 경기 침체의 오피셜 후에 14개월에서 20개월 정도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가 아니라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언제 했나요? 2022년 02월을 기점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4개월에서 20주기설을 따르면 지금 뭡니까? 23년 4월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아요. 동결을 하겠죠 아마. 자, 그러면 2년 정도 있으면 자 20주기면은 23년 4개월을 빼보죠. 한 10월 정도 되네요. 그죠? 10월 정도. 10월에서 12월 정도입니다. 자, 2023년 10월에서 12월 정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자, 여기에서 포커스 하나.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자료를 일단은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자료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자료 잠깐 내리겠습니다. 자료 잠깐 내리고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CNBC에서 속보가 떴어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10,000명 직원을 해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네네. 최근에 좀 미국에서는 이런 고용 시장에 좀 칼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당연하게 제가 그렇군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게 경기 순환 사이클이 제가 네. 이거 설 전에 특집 방송을 하는 이유가 네. 뭐냐면 여러분들 이 경기 순환 사이클만 잘 이해를 하시면요. 예, 향후 2년, 3년에 대한 경제에 대한 흐름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예. 굉장히 큰 흐름을 읽게 되는 네, 거니까요. 대량 해고가 이제부터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자, 자료를 한번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 자료 일단 보시면 네. 제가 월요일 날 출연해서 첫 페이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이겁니다. 예. 금리와 환율을 보면 거시경제 환경이 보이는데 주요 투자은행 10곳의 내년 미국 금리 전망입니다. 2023년에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자,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뭡니까? 거의 4분기 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기설 말씀드렸죠. 14개월에서 20개월 주기설 말씀드렸을 때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금리 인하는 2023년 10월에서 12월이 가장 유력하다. 이게 뭡니까? 4분기입니다. 4분기. 딱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 네. 경제는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요,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그래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시면 경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료 잠깐 내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올해 4분기가 유력하다라고 또 팁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자, 자료 보시면 이거 지금 제가 그린 건데 예. 자. 어떤 그래프일까요? 각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실업률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실업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8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도와 이 주기를 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각도가 다 비슷합니다. 각도가 다 비슷한데 자, 뭐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제 모든 방송에서 지금 최초로 공개를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침체 시기의 실업률과 침체가 끝난 이후의 실업률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침체 시기의 실업률과 침체가 끝난 이후의 실업률을 비교를 하시면 자, 요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계산했거든요.
50%에서 100%까지 나옵니다. 자, 지금 실업률이 3.5%입니다. 그렇죠? 실업률이 3.5%입니다. 자, 그러면 50%에서 100%라고 하면 5.2%에서 7%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5.2%에서 7%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예상되어지는 실업률의 각도를 제가 그린 겁니다. 맞춰서. 자, 50%에서 100% 항상 침체 시기에는 50%에서 100%의 실업률이 펌핑이 된 다음에 낮아져요. 이게 뭡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실업률 그래프이기 때문에 경기하고는 반대로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자, 50%에서 100% 펌핑한 다음에 밑으로 금리 인하를 시켜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겁니다. 부양. 자, 그럼 지금 3.5입니다. 3.5예요. 3.5니까 5.2에서 7%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경제학자들이 제가 4.5에서 5%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린 건 굉장히 적게 잡은 겁니다. 이거는 실업률입니다, 여러분. 실업률입니다. 금리의 상단이 아니고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자, 4.5에서 5%를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좁게 잡은 거고, 자, 통상적으로는 뭡니까? 5.2%에서 7%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7%.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중간값인 6.5%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5% 정도를. 자, 이거 지금 제가 1월에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1월 정도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가름이 날 건데,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데이터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기 순환 사이클도 그래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셨다가, 실업률이 지금 이 정도로 치솟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7%까지 치솟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일단은 미국장이 개장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뒤에 조금 더 내용이 남아 있는데, 미국 법인세 효과나 이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만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요 미국 법인세 효과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